알츠하이머 앓고 계신다는 거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독감인지 몸살 이런 걸 앓으셔가지고 재판에 응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약을 여러 가지를 보장하고 계세요. 챙겨드려야 되는데 그 이순자 여사 옆에서 안 하면 누가 할 사람도 없어요. 네, 두 번째 이야기부터는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10개월 만입니다.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이제 이렇게 적으면서 사자의 이제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실 이 세 차례 출석을 거부하다가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모레죠. 네, 월요일 오후 2시 반에 네, 광주지법 법원에 이 출석을 하기로 했는데 전 궁금한 게 변호사님 재판 과정에서 이제 부인 이순자 여사가 전 대통령 옆자리에 앉는다고 하는데 이게 좀 가능한 건지 좀 생소롭거든요. 지금 현행법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있어요?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어떤 피고인이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어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아니면 의사를 전달할 그런 능력이 부족하면 본인이 이제 그걸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신뢰자를 동석할 수 있게 제도가 보장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증인도 마찬가지고 이제 피고인도 마찬가지고 신뢰자를 동석할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이번 재판은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일단 첫 재판이라서 범죄 사실에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묻고 그다음에 이제 증거 조사를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굉장히 짧게 끝나지만 근데 이 사건은 좀 일반 사건과 다르죠. 일단 알츠하이머와 관련돼서 재판에 출석할 수가 없다고 계속적으로 2번이나 불출석을 했고 전에 또 연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재판장이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그걸 물어볼 가능성이 크고. 네. 그런데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순자 여사가 사실 동석하게 된다라는 부분은 전 대통령의 상태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이걸 은연중에 이제 강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뭐 어떤 사물을 변별하게 뭐 정확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더구나 이제 재판장이 질문을 하면 그 뜻을 과연 이해할 수 없을 정도가 대하는 것이 사실은 그 전두환 씨 주장이 맞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설사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이 뭐 아주 중증 상태에 계속 가는 경우가 별로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골프를 쳤다는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게 그 의사를 전달할 수 없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된 걸 상당히 집중 심리할 가능성이 좀 그러니까 이 사자 명예훼손보다는 이게 맞냐 틀리냐 이 부분에 집중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는 의사 전달 능력 그런 것이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재판을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다음에 범죄 사실과 관련된 이제 조비오 신부와 관련된 명예훼손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물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판의 첫 재판은 굉장히 짧게 끝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은 첫 재판이지만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교수님 사실 이 알츠하이머라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법원에서 배려가 된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뭐 골프장에서 라운딩도 했고 뭐 타수도 자기가 셌다고 해서 뭐 일각에서는 이제 정말 그 알츠하이머가 맞냐 이런 말도 있는데 조금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2번이나 불출석했거든요. 감기, 독감, 그다음에 알츠하이머를 얘기하면서 뭐 하루에 칫솔질을 10번을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실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사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들을 목격했다는 목격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목격자의 말을 들어보면 게임 점수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본인이 직접 기록하고 심지어 암산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하고 기억력이 자꾸 떨어진다고 하는데 저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면 과연 알츠하이머 때문에 출석 못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의 의문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 같이 이제 증언했던 사람 즉 전두환 골프를 목격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전두환 씨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매일 전신운동 2시간씩 한다. 건강에 자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보도가 됐어요. 물론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그런 자랑했다고 하는 보도까지 나온 걸 보면 과연 전두환 씨가 이렇게 지금 출석을 안 하면서 알츠하이머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이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고 아마 김광선 변호사가 말씀하셨지만 이순자 씨를 데려가는 것도 그걸 어느 정도 법정에서 보여주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을 해보니까 전 대통령의 육성을 제대로 들었던 기억이 지난 1995년이죠.
내란죄 혐의로 피고인으로 소환되기 직전에 연희도 골목 성명을 했을 때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또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채 침통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6년 전인 1989년 12월 15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네, 거의 뭐 20여 년 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 때는 뭐 멀쩡하신 상태였죠. 예, 정정하시고.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번에는 저런 식으로 직접적인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던질까요? 전 전 네. 대통령이? 사실 저 성명을 발표하고 이제 합천으로 내려갔습니다. 예. 근데 바로 그날 밤에 이제 연행이 돼서 올라왔죠. 그냥 뭐 한 번도 쉬지 않고 본인이 이제 검찰 수사관들에서 연행대에 올라와서 예. 바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구속된 다음에 단식을 했어요. 근데 그 단식이 상당히 오래되면서 그때부터 사실은 알츠하이머 증세가 왔다라고 이순자 씨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장을 하고 있는 네. 거죠. 예. 그때 단식을 너무 오래 하는 바람에 그것이 이제 정신적인 상태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증언들을 보면 실제로 이제 쭉 오랫동안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일부 만난 분들 같은 경우는 자꾸 옛날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제가 뭐 최근에 아마 그 전두환 전 대통령 만난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분명히 했던 이야기인데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또 똑같은 이야기로 해서 아 이분이 조금 이제 정신적으로 온전하진 않다. 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이번에도 보면 이게 어떤 재판정에 출석하지만 아마 재판부 입장에 그걸 확인하고 싶을 겁니다. 예. 한 번이라도 공개적으로 아 저분이 뭔가 정신적으로 알츠하이머 앓고 있다는 걸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신격호 전 롯데그룹 명예회장 예. 같은 경우도 한 번 재판정에 출석을 했다가 본인이 사실은 뭐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걸 잘 외우니까 예. 그냥 그 재판의 출석을 끝내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출석을 안 시키고. 이제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인증심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주민등록번호, 주소, 뭐 이름 등등을 하는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일단 눈으로 아, 과연 이제 정상적인 판단할 수 있는가, 말할 수 있는가 이걸 판단해서 그럼 다음 재판에 계속 나오게 할 건지 예. 아니면 그냥 변호인으로 할 건지 이제 그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뭐 특별히 본인이 입장을 발표할 그런 상황은 아닐 거예요. 근데 뭐 저는 전 전 대통령의 이제 스타일상 보면 이렇게 뭐 거짓말해서 내가 잘 기억을 못한다. 뭐 알츠하이머 때문에 제대로 이제 정신이 뭐 이렇다. 이렇게 법정에 나와서 그렇게까지 좀 하진 않을 것 같고 이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예.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돌발적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뭐 잘못했느냐, 또 뭐 군 출신이잖아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그 증상을 앓고 있는 분은 자기가 그것을 앓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을 본다면 아마 이제 부인 이순자 여사가 같이 옆에 동행하는 이유도 그런 입장들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도 보셨겠지만 본인이 그렇게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네. 결국 이제 판금 조치가 됐잖아요. 네. 본인은 그것에 대해서 국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면 또 한 번 이제 광주 문제와 관련해서 5.18 문제와 관련해서 광주 시민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그런 또 발언도 하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도 있습니다. 예. 네. 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모레죠. 이 월요일 아침 일찍입니다. 차를 타고 이제 광주까지 가게 될 텐데. 한 300km가 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전 좀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 예전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서 이제 네. 서초로 가던 그 길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반대길은 하지만 교수님, 예. 그때만큼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겹쳐질 것 같아요. 반대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버스를 타고 오셨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타고서 이제 경찰 후송을 받고 오셨는데 이번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도 그런 이제 과정을 겪어서 광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아마 취재 기자들도 많이 따라 붙을 것 네, 같고. 뭐 경호 인력도 뭐 간다고 그러고 예, 15명 대단할 정도. 것 뭐 같아요. 언론사 또 기자들도 이제 당연히 뭐 따라갈 준비를 하고 수밖에 있고. 없죠.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대장정을. 근데 본인은 이제 버스를 타고 가지는 않고요. 본인이 평소에 타고 다니던 자가용을 이용할 걸로 네. 알려주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그게 이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선택을 한 것 같은데 뭐 타고 가는 동안 뭐 취재가 계속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광주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본인이 계속 광주를 안 가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이 광주 내려갔을 때 혹시 봉변을 당하지 않을까. 예. 또 너무 많은 뭐 반대 세력들이 많아가지고 막 힘들게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였는데 이번에 광주 시민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차분하게 지켜보겠다. 예. 전혀 그런 행동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한 가지만 요청했어요.
정말 광주에 오는 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전두환 씨가. 그렇죠. 네, 또 네. 다시는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예. 마지막 광주 와서 정말 그때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는 그런 메시지 하나만 던졌으면 좋겠다고 광주 시민들은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전두환 씨는 물론 본인은 끝까지 본인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시지만 여러 가지 증거들이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관성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발뺌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행동인지 아니면 정말 국민 앞에 사과하고 광주 시민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그냥 넘기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과연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를 할까요? 재작년이죠. 이순자 여사가 저희 채널A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 생각에는요, 광주에 대해서 사과해라 하는 거는 제가 이제 60 가까이 살아봤을 때 우리 집 양반의 성격은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돌 아니라 뭐를 맞아도 사과를 안 할 사람이 아니에요. 사과를 안 해야 될 일을 또 여론이 뭐 어떻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한다. 이것도 책임 있는 사람의 행동은 아니잖아요. 네, 이순자 여사의 말을 종합해보면 네. 결국은 사과는 안 할 것이다. 네, 안할 것 그래서 같다. 또 뭐 이런 점 때문에 이 여사 따라가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 변호사님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재판 이건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예. 인정하지 않은데 이제 변수는 아까 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범죄 사연 질문을 통해서 약간 돌발 변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동문서답할 수도 있고요. 어떤 표정을 보면 저게 연기하는 건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약간 생뚱맞게 할 수도 있고 아마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 책을 쓸 당시 출판할 때가 이제 2017년도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흐려져 있을 가능성이 크고 네. 또 이걸 자신이 직접 쓴 게 아니고 이제 대필을 했잖아요. 대필 과정에서 뭐 오해가 있었다랄지 이제 그런 주장도 했을 가능성이 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네, 앞으로. 예.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랄지 정신적으로 굉장히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본인의 주장을 굉장히 굽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이걸 왜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마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과연 되느냐, 아니면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이걸 자기의 책임이 아니고 이제 책과 관련돼서 집필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갈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이 아마 재판 과정을 통해서 전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저희 이현종 위원과 최진봉 교수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